이해운을 그냥 꽂아버리니까 야 이거 뭐 국민의힘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어디가 쓰지? 국민의힘 말살 정책이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이 큰 폭탄을 하나 던졌습니다. 큰 폭탄을 던졌어요. 국민의힘에. 이번에는 저는 제대로 꽂히지 않았나. 보수 진영이 뭐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아주 뭐 말 그대로 파격 인사죠. 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해운 전 의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다녔던 이런 사람을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라는 것도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파격은 이해운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운만 받은 게 아니죠. 한나라당 출신이었던 김성식도 그 입각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은 뭐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건 뭐 국민 통합 차원에서 보수 진영 인사들도 등용을 해서 국정 안정을 시도하려는 건 뭐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통은 안 받아요. 진영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뭐 안 그래도 이해운이 바로 제명을 당했는데 보수 진영으로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입각 제의를 하더라도 보수 인사들이 이제 받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냉큼 받았어요. 그 냉큼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 이런 뜻인 거죠. 이해운이나 김성식이 보기에는 야 국민의힘은 앞날이 막막하다. 저기 붙어 있어봐야 뭐 떡고물 떨어질 게 없으니까 이 기회에 이재명 정부 또 민주정부가 이제 장기 집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운 장관이 바로 받아버린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비전이 없는 희망이 없는 상태인지를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봐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무슨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리고 보수 진영 뭐 유권자들도 멘붕이 오는 거죠 일단. 이걸 둘러싸고 뭐 털레반들이 또 주접을 떠는 모양이에요. 중국의 등소평은 흥묘 백묘론을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잘하면 데려다 쓰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고 그 인사 철학을 지금 초지일관 지켜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뭐 새로운 일이 벌어진 게 아니야. 물론 이제 이해운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까지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란을 계엄을 옹호하는 뭐 이런 이제 발언을 좀 하고 했기 때문에 뭐 거부감이 이제 더 큰 분들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은 애초부터 대통령께서는 일만 잘하면 된다.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뭐 검정색이건 하양색이건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게 이재명의 인사 철학이고 국정운영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는 거죠 지금. 뭐 파격 인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애초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걸 그대로 하고 있을 뿐인데 그게 이제 무슨 파격이 됩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쪽 인사들만 다 데려다가 내각을 채우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한편에는 김영훈 장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는 뭐 이해운 장관 같은 사람도 있고 균형 있게 지금 국정 운영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한두 사람 뭐 좀 색깔이 맞지 않는 사람을 갖다 쓴다고 해서 그게 이재명 정부의 어떤 본질이 바뀌는 뭐 이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인이 가능한 인사라고, 또 다른 관계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닌 실천하는 통합과 시동이라고 평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시켜준다고 하느냐, 모렴치한 정치 행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격한 반응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단 이규현 홍보수석 뭐 얘기처럼 이번 인사의 배경은 실용과 통합이다. 실용과 통합.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능력이 있으면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갖다 쓴다. 이게 이제 실용적 입장인 거고요. 통합은 이제 중도 확장, 중도 보수 확장이죠. 이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이건 대선 전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중도 보수까지 민주당의 영토, 국민의힘이 이제 버리고 떠난 중도 보수까지 민주당의 영토를 확장을 해서 민주당을 명실상부한 이제 주류 정당으로 만들겠다. 민주정부 20년을 이제 만들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대선에 한 번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이 한 번 승리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도 보수 유권자들까지 확실히 우리 편으로 돌려 세워야 이제 뭐 다음 차기 대선, 그 다음 대선 계속 승리를 해나갈 수 있는 유권자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은 대선 때부터 뭐 당대표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민주당의 영토, 국민의힘이 버리고 떠난 중도 보수의 영토까지 민주당을 확장시켜가지고 민주당이 좀 더 오른쪽으로 팽창하고 또 진보적인 진보 정당들이 있으니까요. 그냥 먹으라 이거예요, 저는. 한국 정치의 이제 전체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약간 진보 성향에 좀 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원래 위치는 중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와 있는 그런 위치로 오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 극우 정당이에요, 극우 정당. 그래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국민의힘이 포용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중도 보수의 영역이 진짜 무주공산이 돼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 오른쪽으로 가자, 이 기회에. 그래서 국민의힘을 극우 소수정당화 시켜야 된다. 완전히 밀어붙여가지고 오른쪽으로 국민의힘을 오른쪽 구퉁이로 완전히 처박아 버려가지고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쪽 영역
예, 중도 보수 영역까지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진보 민주 진영이 전체 유권자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민주정부 뭐 20년, 30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이쪽 유권자는 어떡할 거냐? 민주당의 왼쪽에 있었던 유권자들은 그거는 조국당이 먹든지 진보당이 먹든지 니들이 먹어라 이겁니다. 예? 민주당을 욕하지 말고 그 진보 진영은 또 오른쪽으로 좀 확장을 해서 진보 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을 니들이 가져가라. 니들이 가져가고 민주당하고 연대를 하면은 계속 민주 진보 세력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깔 게 없는 거야. 오히려 환영을 해야 돼요. 진보 쪽에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 걸 뭐 우경화한다 뭐 이러고 비판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의힘 영역까지 확 먹어버리고 그만 진보가 한 30%, 그 다음에 중도 정당인 민주당이 한 40% 먹고 그럼 둘이 합쳐서 한 70%가 되잖아. 이런 상황이면은 서로 연대해서 장기 집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비난할 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민주당은 중도 진보 정당이다라는 이제 점을 뭐 계속 강조를 해오셨고 또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방향대로 가서 민주 진보 세력이 뭐 10년, 20년, 20년, 30년이죠. 10년 너무 짧고, 20년, 30년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이제는 극우 세력들은 저 구석탱이로 밀어버려야 된다. 그럼 나중에 이런 상황이 한 뭐 10년, 20년 갔어. 10년, 20년 가면은 중도 보수 정당인 민주당과 또 뭐 진보 세력의 정당이 성장을 해가지고 진보와 중도가 경쟁하는 구도. 이런 구도를 만들면은 우리 국민들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대단히 그게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상황이잖아. 국민의힘 애들은 저쪽 구석탱이에서 계속 야당이나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일 1당, 집권당, 제1당이 되고 여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진보 정당들이, 뭐 지금 이제 그럴 만한 정당이 안 보이긴 하는데, 앞으로 뭐 20년, 30년 갈 거니까, 그때 되면은 진보 정당들이 제1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보수당이 제2당, 제3당으로 완전히 눌러 앉아가지고, 진보와 민주당이 경쟁하는 구도. 이런 구도로 가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합리화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화되는 겁니다, 정상화. 근데 뭘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거냐. 그럼 저는 이게 뭐 불편한 사람들은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게 불편하잖아, 그치? 내가 볼 때 이해운을 장관으로 하고 뭐 송민영을 유임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뭐 검찰개혁을 시원하게 안 하는 것 같고 뭐 자꾸 뭐 답답한 것 같고, 뭐 내란 전담 재판부 뭐 위헌 소송이 나는 좀 듣기 싫고 뭐 위헌 시비가 듣기 싫고, 이런 사람들은 족바당을 지지를 하라는 거예요. 족바당, 변혁적 개혁 정당이라고 본인들이 하여튼 주장을 하잖아. 그냥 자기 색깔을 드러내서 족바당을 지지를 해라. 뭐 아니면은 뭐 진보당을 지지를 하든지 기본소득당을 지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라. 정청래도 마찬가지예요. 정청래 이제 이런 게 못마땅할 거예요. 왜? 내란 세력하고는 악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을 이재명 정부의 내각으로 등용을 하면 그 정청래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정청래도 괜히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본인의 색깔하고 안 맞잖아. 지금 민주당은 중도 보수 노선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정청래는 뭔가 막 싸우고 싶잖아. 그지? 괜히 싸우고 싶고 그냥 막 들이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당대표 하면서 계속 욕먹고 대통령하고 부딪히고 친명들과 친문이 갈라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깔끔하게 자기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조국당하고 손을 잡고 조국 청래당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편하잖아 이러면은. 아니면 뭐 문바당을 만들든지 뭐 쓰레바당을 만들든지 모여가지고 하라 이거야 저는. 왜 뻐꾸기 새끼들처럼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까고 명파리를 하고 있냐고. 서로 피곤하잖아 이러니까. 서로 피곤한 일이잖아요. 뭡니까 저기 그 조국당, 청래당, 그 다음에 뭐 그 세미래, 낙지당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문바당을 만들으라고. 문바당을 누가 뭐라고 안 한다니까. 거기 가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저는. 여기서 시비하지 말고.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명파리 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어. 그죠? 사람이 이중생활하는 거잖아요. 뭐 새로울 게 없는 거다. 대통령은 본인이 약속한 대로. 물론 좀 이런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해운이 과연 중도 보수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도 보수로 영토를 확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이제 처음엔 했는데 국민의힘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중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 지금. 이게 중도가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의 심장에다가 칼을 꽂아버렸잖아. 깃발을 꽂아버렸잖아. 파란 깃발을. 국민의힘의 심장에 파란 깃발을 팍 꽂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중도 보수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야 이거 저쪽도 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 계속 가요 지금. 대통령님이 너무 가시는 것 같아. 이제는 뭐 중도 확장을 넘어서 아예 국민의힘을 그냥 말살하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 말살 정책이라고 봐야 돼요. 국민의힘 말살 정책이다. 아예 그냥 보수 정당을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해운을 그냥 꽂아버리니까 야 이거 뭐 국민의힘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어디가 쓰지?